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청송문화회관 앞마당. 꼬마가 무슨 트로트냐. 접수처 직원의 코웃음이 오후 햇살 아래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12살 김수아는 작은 손으로 꽉 쥔 신청서를 내밀었지만 직원은 그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아의 머리끝까지 내려온 단정한 단발머리가 미풍의 살랑이고 할머니가 다려준 하얀 블라우스의 깃이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단단한 눈빛을 한 아이였지만 지금은 그 눈가에 떨림이 번졌습니다. 저 정말 노래 잘해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수아를 훑어보았습니다. 축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준비 소음들이 오히려 이 순간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수아 뒤에서 익살스러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아가 부끄러워하네. 얘가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가수라고요. 28살 삼촌 진우가 헐렁한 체크 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 깊숙한 곳에는 조카를 걱정하는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노래 잘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줄 아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수아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신청서를 쥔 작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가면서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진짜 노래 잘해요. 얘야, 여기가 동네 장기자랑이 아니라고. 상금도 큰데 어른들도 떨어지는 판인데 꼬마가 뭘. 멀리서 들리던 마이크 점검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수아는 그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어려운 거. 그럼 집에서 엄마한테 불러드려. 직원이 손사래를 치려는 순간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이 아이 사정이 좀. 사정?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수술비가 급해서.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짜증스러워하던 얼굴에 잠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런 일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가진 건 300만 원밖에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입에 담는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축제 준비로 바쁘게 오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작은 소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어길 수는.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저씨, 수아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내지른 외침에 진우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라며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저 정말 할머니 살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울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처럼. 얘야,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저애 불쌍하네. 할머니가 암이라니. 그냥 한번 해보게 해주지. 구경꾼들이 하나둘 수아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점점 난처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네.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삼촌, 우리 그냥 가요. 수아가 갑자기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아야, 잠깐.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아가 뒤로 물러서려 할 때였습니다. 아, 그냥 해봐. 직원이 마침내 손을 저었습니다.
정말요? 수아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다른 참가자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돼. 그리고 울거나 떼쓰면 바로 내보낸다. 네, 약속할게요. 수아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름? 김수아요. 나이는? 뭐 알겠고. 공목은? 수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랑의 미로요. 그 오래된 노래를 알아? 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거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출연 순서는 17번. 사시 반에 준비해. 감사합니다. 수아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작은 허리를 구부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접수처를 벗어나자마자 진우가 수아의 손을 잡으며 한 걸음 떨어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문화회관 앞마당의 느티나무 그늘 아래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휴, 드디어 됐네. 진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수아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안도감보다 긴장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진우가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전 접수처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이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걱정됐습니다. 아니요, 삼촌. 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고 진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아까 그 아저씨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근데 말이야, 수아야. 저기 무대 봐. 사람들이 벌써 저렇게 많이 와 있어. 진우가 무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관객석에는 3, 4, 5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음향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와, 진짜 많네요. 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른들도 잔뜩 있을 테고 다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일 거야. 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 생각하면 용기가 나요. 수아가 작은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려면 내가 해야 해. 무서워도 해야 해. 수아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우가 조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게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수아가 정말 많이 컸구나.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지? 삼촌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수아가 진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갑작스럽게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촌, 왜 무슨 일이야?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상금 탈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급작스럽게 작아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12살 아이다운 두려움이 얼굴 전체에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밀려온 불안 때문에 수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어른 참가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자신의 작고 여린 목소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하지. 너만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진우가 밝게 대답했지만 그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아가 저 어른들 사이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혹시 무대에서 울어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진우의 마음속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정말요? 삼촌이 보기에도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아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데 할머니도 항상 칭찬하셨잖아. 맞아요. 할머니가 수아 목소리가 천사 같다고 하셨어요. 수아가 잠시 밝아졌다가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삼촌도 걱정되시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수아가 진우의 표정을 읽어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진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조카 앞에서 불안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수아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삼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걱정되시는 거 다 보여요. 역시 우리 수아는 똑똑해. 진우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괜찮아요, 삼촌. 저도 무서워요. 수아가 오히려 진우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너도 무서워? 네, 엄청 무서워요. 손도 이렇게 떨리고. 수아가 자신의 손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정말로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더 무서우실 거예요. 아프신데 수술도 못 받으시면.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맞나? 12살짜리가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는 게. 삼촌, 할머니 많이 아프실까요? 아니야, 수아야.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야. 금방 나으실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상금 타서 수술비 마련하면 더 빨리 나으실 거야. 그때 멀리서 무대 위 리허설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중년 남성의 탄탄한 가창력이 오후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왔고 관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저분 진짜 잘 부르시네요. 수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목소리가 되게 좋다.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와 진우는 동시에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잘 부를 수 있을까? 나도 저런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실망할까? 진우 역시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저런 실력자들 사이에서 수아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너무 무모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수아를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아닐까? 삼촌, 저희 한번 가서 구경해 볼까요? 수아가 무대 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구경? 괜찮을까?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가보자. 미리 분위기도 파악하고. 진우가 수아의 손을 잡으며 무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삼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방해되면. 맞아, 적당히 떨어져서 보자. 두 사람이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가면서 수아는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해내야 해. 무서워도 떨려도 꼭 해내야 해.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해 보였습니다. 삼촌,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래,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그리움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랑 같이 노래 부르던 게 그리워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걱정 없이 지냈는데. 맞아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수아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했던 일상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아침마다 노래 불러주시던 게 그리워요. 일주일 전
그 평범했던 아침. 작은 한옥마당에서 닭 우는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생생한 소음들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일상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수아야, 일어나거라. 72살 할머니 김옥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가 실린 낮은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손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이 검은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단정하게 뒤로 빗어넘긴 모습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할머니. 수아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아이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간들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직접 담근 3년 된장으로 끓인 찌개는 다른 어떤 요리보다 깊은 맛을 자랑했습니다. 더구나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박하지만 영양가 있는 아침상에는 할머니의 손길이 구석구석 묻어 있었습니다. 빨리 와서 앉아라. 식으면 속이 안 좋거든.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수아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깊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떨림이 왠지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된장찌개네요. 제일 맛있는 거. 수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의 대답은 늘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분의 방식이었습니다. 더욱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으니까요. 수아가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슬프지만 따뜻한 선율의 옛 트로트였습니다. 세월이 묻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불러온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낮고 깊은 음성이 작은 부엌 안에 울려 퍼지면서 마치 오래된 추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쉬어 보였습니다. 마치 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침을 여는 할머니만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진 가락이 작은 부엌을 따뜻하게 채우면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그 노래 참 많이 부르시네요. 응, 습관이 됐어.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말투 뒤에는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깊은 추억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 노래만 그렇게 좋아하세요? 수아가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잠시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을 헤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의 손이 가슴 위에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지만 마치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거든. 할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짧게 사실만 말하는 것이 그분의 방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부르시던 거예요? 그래. 그분이 노래를 좋아하셨어. 할머니가 설명하는 동안에도 목소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할머니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로 잠시 멈춰 서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도 그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마당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손을 씻던 모습. 그때의 남편은 하루 종일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표정이었고 저녁마다 할머니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할머니의 마음을 잠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들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수아가 더욱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좋은 분이셨지. 마을에서도 인심 좋기로 유명하셨고,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평생 함께한 동반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동안 할머니가 살짝 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기침이었지만 왠지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셨나요? 응. 마을 축제 때면 항상 무대에 올라가셨어. 사람들이 다 좋아했지. 할머니의 얼굴에 잠깐 자랑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평생 함께한 사람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할아버지 닮은 거예요? 할머니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녀의 얼굴에서 돌아가신 남편의 모습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밖에서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부엌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들을 암시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 목소리도 비슷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듯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도 노래 좋아하세요? 나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야. 그분이 매일 불러서.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함께한 세월에 대한 깊은 애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불러봐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부르는 것과 손녀와 함께 부르는 것은 다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분이지만 손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호흡이 평소보다 조금 가빠진 것 같았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청아함이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의 구성진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세월의 깊이가 담긴 낮은 음성이 수아의 목소리와 어우러지면서 따뜻하면서도 애틋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따스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면서 마치 신성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중간에 한번 갈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만의 칭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 불렀나요? 할머니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설임이 아니라 손녀의 목소리에서 느낀 놀라움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와 비슷한 음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게 누르는 듯 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같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수아에게는 어떤 긴 칭찬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활기찬 소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수아야, 안녕하세요. 28살 진우가 씩씩한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철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어제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인지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작업복 차림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할머니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은은한 안도감이 할머니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기운이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정말 배고파 죽겠어요.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된장찌개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요. 진우가 부엌으로 달려들며 과장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씻고 와. 할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할머니만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평소의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에이, 어머니 금방 씻었는데요. 그냥 손만 씻으면 안 돼요? 진우가 애교를 부렸지만 할머니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굳은 표정 뒤에는 아들이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또 한 번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들렸습니다. 삼촌, 할머니 말씀 들어요. 정말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수아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 우리 수아까지. 알겠어요, 알겠어. 바로 씻고 올게요. 진우가 손을 들며 항복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 시간이 주는 따뜻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밖 하늘의 먹구름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멀리 있었지만 분명히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평화로운 가족의 일상에 곧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진우가 깔끔하게 씻고 상쾌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됐죠? 완벽하게 깨끗해졌어요. 그래, 이제 앉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소박했지만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스며들어 식탁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찌개의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도 무언가 미묘한 긴장감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역시 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우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쑥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슴을 살짝 눌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아가 예민하게 알아차리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진우야, 어제 일은 어땠어? 할머니가 화제를 바꾸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냥 힘들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돈은 제대로 받았어? 네, 받았어요. 그런데 진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할머니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요즘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앞으로가 좀 걱정이에요. 진우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식탁 위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삼촌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할머니도 걱정이 많으시고 우리 가족이 어려운 상황인 건가? 괜찮다. 천천히 하면 돼. 할머니가 아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마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수아가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삼촌,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가 평상시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말이 더욱 애틋하게 들렸습니다. 수아가 집을 나선 후 할머니와 진우는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아까부터 좀 이상해 보이시는데.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그 순간 또 한 번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게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더욱 짙어져 있었고 바람도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수아가 현관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다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급하게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수아가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수아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진우, 진우를 불러. 할머니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삼촌,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수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디야? 진우의 목소리가 급작스럽게 변했습니다. 집에, 거실에 계세요. 빨리 와요. 알겠어. 절대 할머니 곁을 떠나지 마. 금방 갈게. 진우가 다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삼촌이 곧 올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보였습니다.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지고 얼굴색도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아침만 해도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갑자기? 수아의 마음속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30분 후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우가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삼촌, 할머니가. 수아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지금 응급차를 부를게.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72살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는데 숨쉬기를 힘들어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20분 후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수아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응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수아와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할머니가 응급실로 들어간 후 수아와 진우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음들이 두 사람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삼촌, 할머니 괜찮을까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아야. 할머니는 강한 분이시니까. 진우가 대답했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성 의사였는데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우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진료실로 오시겠습니까? 상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진우와 수아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진료실,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심각하다는 건가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장암 3기로 진단됩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이 진료실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수아와 진우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암이라고요?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수아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진우가 예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진료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우와 수아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진우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후속 치료비까지 포함해서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있는 돈은 고작 3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3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할머니를 어떻게 살려드리지? 수아도 그 숫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진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의사의 말이 두 사람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병실,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아침에 건강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마저 힘겨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프세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어. 할머니가 수아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에게 병명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약한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수아야. 가까이 와. 할머니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두 사람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픈가 보다. 할머니가 스스로 상황을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금방 나으실 거예요. 수아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울지 마. 할머니가 더 슬퍼진다.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힘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진우와 수아는 집에 돌아왔지만 할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삼촌, 수아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응?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수아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얼마나 아프신데요? 수술을 해야 해. 그런데 진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뭐요? 돈이 많이 들어. 진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3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응. 우리한테는 너무 큰 돈이야. 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 다짐이 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해. 어떻게든 할머니를 살려야 해. 그때 수아의 눈에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한 구석에 작은 광고가 보였습니다. 청송군 가을축제 노래자랑 대회 마이너스 1등 상금 500만 원. 수아가 그 광고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삼촌, 응? 이거 봐요. 수아가 신문 광고를 가리켰습니다. 진우가 그것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아야, 500만 원으로는 부족해.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럼 다른 대회도 찾아봐요. 더 많은 상금이 있는 대회도 있을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야, 그런 대회들은 진짜 가수들이 나가는 거야. 저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할아버지랑 닮았다고. 수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조카의 절실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수아야, 삼촌,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우는 조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가족을 위한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정말 해볼 거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꼭 해볼 거예요. 수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부엌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삼촌, 일어나세요. 수아가 진우를 깨웠습니다. 응? 벌써 일어났네. 진우가 비몽사몽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연습해야 해요. 오늘부터 연습 시작할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괜찮겠어?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를 위해서니까. 수아가 대답했지만 사실 그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할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볼까? 진우가 조카의 의지를 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요. 사랑의 미로. 그래, 그 노래로 해보자. 진우가 집에 있던 오래된 노래방 기계를 꺼내왔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흥이 나면 사용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연습해보자. 네. 수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슬프면서도 따뜻한 트로트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노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목소리가. 수아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천천히 해보자. 진우가 격려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수아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 할머니와 함께 부르던 그 자연스러운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고 떨려서 수아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수아야, 너무 긴장하지 마. 할머니랑 부를 때처럼 편하게 해봐. 진우가 조언했습니다. 할머니랑 부를 때처럼. 수아가 눈을 감고 할머니와 함께했던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부엌, 김이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할머니의 구성진 목소리.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림이 있었습니다. 좋아졌어. 훨씬 좋아졌어. 진우가 박수를 치며 격려했습니다. 정말요? 응. 계속해보자.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집에서 혼자 부를 때와 마이크를 잡고 부를 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촌,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수아가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좀 더 자신감이 필요해. 진우가 고민하더니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수아야, 내가 사회자 역할을 해볼게. 사회자요? 응. 실제 무대처럼 말이야. 진우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할 멋진 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우가 과장된 제스처로 사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송에서 온 12살의 꿈나무 김수아입니다. 수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자, 수아 양,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수아가 웃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건가요? 사랑의 미로를 부르겠습니다. 오, 멋진 선택이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진우의 재치 있는 진행 덕분에 수아는 점점 무대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찾아오다
사흘째 되는 날 동네 할머니 몇 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아야, 우리가 노래 연습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네. 수아가 쑥스러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옥순이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 한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관객이 되어줄게. 한번 불러봐. 할머니들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진짜 관객이 생기자 수아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자, 시작해보자. 진우가 격려했습니다. 수아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의 고개가 끄덕이는 것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아가 정말 잘하네. 목소리가 얼마나 곱니까? 옥순이가 들으면 정말 좋아할 거야. 할머니들의 칭찬에 수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잘했나요? 그런데 말이야.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래는 기교보다 마음이 중요해.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봐. 마음을 담아서요? 그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말이야. 할머니의 조언이 수아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간 후 수아는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삼촌, 할머니 병문안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불러봐도 될까요? 그럼 해보자. 수아가 눈을 감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 약해진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시는 마음.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교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절절한 마음이 목소리에 실려 나왔습니다. 진우는 조카의 노래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거다. 이런 노래라면 혹시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그날 오후 수아와 진우는 할머니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수아야, 많이 걱정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손녀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 노래 연습하고 있어요. 노래? 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노래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불러볼까요? 여기서요. 여기서?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수아가 간청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주변을 살피더니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아가 할머니 침대 옆에 서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반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에는 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맑고 절절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거지? 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 마음이 이렇게 예쁜데 못할 게 뭐 있어. 할머니가 수아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네, 할머니. 그 순간 수아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왜 노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무대에 서야 하는지를. 마을 축제 당일 드디어 청송군 가을 축제 날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아침부터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야, 아침 먹어. 진우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못 먹겠어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힘이 나야 노래할 수 있어. 진우의 설득으로 수아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삼촌,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수아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해봐. 할머니가 응원하고 계셔. 진우의 말에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송문화회관 앞마당은 축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수아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응원해 줄 거야. 하지만 진우도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12살 조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 참가자들이 대기하는 곳에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른들이었고 수아처럼 어린 참가자는 없었습니다. 저기 꼬마 좀 봐. 12살이래. 어린애가 무슨 트로트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수아의 귀에 들렸습니다. 삼촌,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진우가 수아를 격려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수아의 차례. 17번 김수아님. 사회자가 수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아야, 할 수 있어. 진우가 마지막으로 격려했습니다. 네. 수아가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관객석이 보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꼬마네. 귀엽다. 관객들의 반응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의아해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 건가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사랑의 미로를 부르겠습니다. 수아의 대답에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꼬마가 그런 노래를, 트로트를 알기나 할까? 부정적인 반응들이 들려왔습니다. 수아의 마음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선율이 울려 퍼지자 수아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12살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절절함이 관객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객석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사람들도 수아의 노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관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만 생각하며 노래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목소리에 실려 나왔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관객석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정말 잘한다. 감동적이야.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 발표 1등 김수아. 사회자의 발표에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수아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1등을 한 것입니다. 상금 500만 원을 드립니다. 큰 꽃다발과 함께 상금을 받는 순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진우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수아가 트로피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성공은 수아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수아가 트로피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성공은 수아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무대에서 내려온 수아를 진우가 얼싸안았습니다. 수아야, 정말 대단해. 너무 잘했어. 진우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삼촌, 정말 1등한 거 맞죠? 수아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아가 1등이야. 주변 사람들도 수아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꼬마야, 정말 잘했어. 감동적이었어.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 앞으로 가수해도 되겠어? 할머니가 많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사람들의 칭찬에 수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삼촌, 빨리 할머니한테 가요. 이 소식 전해드려야 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아는 트로피와 상금을 들고 할머니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수아의 밝은 목소리에 할머니가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수아야, 왜 이렇게 들떠 있어? 할머니 봐요. 1등 했어요. 수아가 트로피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노래자랑에서 1등 한 거예요. 상금도 받았어요. 수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우리 수아가?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아가.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가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품은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수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아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삼촌? 500만 원으로는 아직 부족해. 그 말에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해요? 아직 2,500만 원이 더 필요해. 수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럼 더 찾아봐요. 더 큰 대회가 있을 거예요. 수아야. 삼촌, 저 할 수 있어요. 오늘 증명했잖아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진우와 수아는 인터넷으로 다른 노래 대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요, 삼촌. 부산에서 하는 대회가 있어요. 상금이 얼마야? 1등이 1,000만 원이에요. 수아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산까지 가야 하네.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언제 하는 거야?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진우가 고민했습니다. 부산까지 가려면 교통비도 들고 숙박비도 필요했습니다.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받은 상금으로 갈 수 있어요. 수아가 진우의 걱정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진우는 조카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해보자.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무대, 더 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해야 했습니다. 수아야, 이번에는 경쟁자들이 더 만만치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할머니예요. 할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 말에 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연습을 하던 중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병원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삼촌? 할머니,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셨대.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안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하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사가 진우를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요? 수술을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야 합니다. 진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돈이 죄송하지만 병원 규정상 수술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진우의 표정을 본 수아는 직감했습니다. 삼촌, 할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신 거죠?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죠?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그럼 더 서둘러야 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하지만 부산 대회만으로는 다른 대회도 찾아봐요.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까? 해봐야 알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인터넷을 뒤져 여러 노래 대회 정보를 찾았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대구에서 하는 대회. 상금은 800만 원이에요. 언제? 부산 대회 다음 날이에요. 하루 차이네. 할 수 있어요. 부산에서 대구는 가까우니까요. 수아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수아야,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촌, 기차 안에서도 연습할 수 있죠? 그럼. 하지만 목소리 관리도 해야 해. 알아요. 조심할게요. 기차에 몸을 맡기며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는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만이 그 불꽃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몸을 맡기며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경상도 산맥을 넘어가는 동안 진우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걱정되어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삼촌, 할머니 어떠세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래. 하지만 진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의사가 말한 시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뭐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진우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삼촌의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숙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삼촌, 여기 괜찮아요. 수아가 작은 여관을 가리켰습니다. 너무 허름하지 않나? 괜찮아요. 하룻밤만 자면 되는데요. 돈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관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내일 컨디션 관리해야 하니까 일찍 자자. 네. 그런데 삼촌. 응?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청송이랑 다를 것 같은데. 수아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진우가 조카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기억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말이야. 할머니 때문에요. 맞아. 그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날 경쟁자들, 더 까다로운 관객들, 그리고 할머니의 상태까지 모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새벽 무렵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병원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삼촌, 무슨 일이에요? 잠들지 못하고 있던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열이 많이 나셨대.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지금은 안정시켰다고 하네. 하지만 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요?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해. 그 말에 수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꼭 이겨야 해요. 수아야. 삼촌,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꼭 이길게요. 수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두 사람 모두 깊이 잠들지 못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야, 아침 먹고 가자. 목이 막혀서 못 먹겠어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 해. 힘이 나야 노래할 수 있어. 진우의 설득으로 수아는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대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수아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청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시였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삼촌, 저기 보세요. 수아가 대회장 앞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저렇게 많네. 다들 진짜 가수처럼 보여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참가자들은 수아와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상, 전문적인 메이크업,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 수아야, 겁먹지 마. 중요한 건 실력이야. 진우가 격려했지만 그 자신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들어가니 분위기는 더욱 치열했습니다. 저기 애 좀 봐. 12살? 진짜? 부모가 무책임하네. 여기가 장난치러 오는 곳이 아닌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수아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삼촌,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박지은이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음악대학을 다니고 있을 것 같은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12살이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단하네. 이런 큰 대회에 나오다니. 지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 할 거야? 사랑의 미로요. 트로트구나. 좋은 선택이야.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무슨 노래 하세요? 나는 눈물의 여왕이야. 좀 어려운 곡이지만 지은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정말 잘 부르실 것 같아요. 고마워. 너도 힘내. 나이가 어려도 마음이 진실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지은의 격려에 수아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잘하네요. 수아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 진우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참가자들도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아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삼촌,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다들 너무 잘하는데. 수아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알아? 뭐요? 진심이야. 내 노래에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 진우의 말에 수아가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지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지은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순식간에 매료되었습니다. 완벽한 기교와 감정 표현이 어우러진 놀라운 무대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최고였어. 우승 후보다. 지은이 무대를 내려올 때 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했어? 지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수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제 내 차례잖아. 할 수 있을 거야. 지은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수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저런 실력자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15번 김수아. 드디어 수아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수아야, 할 수 있어. 할머니를 생각해. 진우가 마지막 격려를 했습니다. 네. 수아가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수백 명의 관객들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청송대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어리네. 12살이라더니. 귀엽긴 한데. 관객들의 반응이 들려왔습니다. 대부분 의아해하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 건가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사랑의 미로를 부르겠습니다. 수아의 대답에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린애가 그런 노래를? 트로트는 좀 어려운데. 부정적인 반응들이 수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수아의 마음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선율이 울려 퍼지자 수아는 눈을 감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 차가워진 손,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시는 마음.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관객들 중 일부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계속 불렀습니다.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2살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절절함이 관객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사람들도 수아의 노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감정이 노래에 실려 나왔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관객석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의 무대만큼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감동을 준 무대였습니다. 잘했어. 감동적이야. 어린데 대단하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수아를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감동받았어. 정말요? 응. 내 나이에 그런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대단해. 지은의 칭찬에 수아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마지막 참가자까지 모든 무대가 끝나고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 결과, 사회자의 목소리에 모든 참가자들이 긴장했습니다. 3등, 김민수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등, 수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김수아님,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등을 한 것입니다. 1등, 박지은님, 지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수아는 2등 상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대했던 1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성과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수아에게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축하해. 언니가 1등 하신 게 당연해요. 정말 잘하셨거든요. 고마워. 그런데 지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상금이에요. 언니 상금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지은의 말에 수아가 놀랐습니다. 왜요? 내 사정을 들었어.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며. 그렇다고 해서 받아.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래해. 지은이 수아의 손에 상금을 쥐어주었습니다. 언니,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 내가 계속 노래하는 게 나한테 더 큰 선물이야. 지은의 마음 따뜻한 배려에 수아는 감동받았습니다. 결국 그날 수아는 자신의 상금 300만 원과 지은이 준 7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삼촌, 이제 1800만 원이 있어요. 수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절반 넘게 모았네. 내일 대구에서도 잘하면 더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병원이시군요. 진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 내일까지 수술하지 못하면. 진우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수아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대구는 못 가는 거네요. 수아야, 괜찮아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1800만 원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청송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기차가 달리는 동안 진우는 계속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삼촌, 할머니는 어떠세요? 수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래.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해. 진우의 목소리에도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1800만 원으로는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부족해. 아직 1200만 원이 더 필요해. 수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삼촌, 혹시 빌릴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이미 다 알아봤어.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서도 빌려주지 않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청송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더욱 약해져 계셨습니다. 얼굴색도 창백하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왔구나. 할머니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부산에서 2등 했어요. 수아가 트로피를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수아가. 할머니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상금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곧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수아가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아직 부족했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저한테 또 노래 가르쳐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 꼭 그럴게.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과 잠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진우가 의사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의 첫마디가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다는 건가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술하지 못하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돈이 죄송합니다. 병원 규정상 수술비 전액이 준비되어야 진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2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병실로 돌아온 진우의 표정을 본 수아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응. 진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진우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다른 대회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수아야, 이제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수아가 필사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요. 내일 서울에서 하는 대회가 있어요. 서울까지 가서 대회를 하고 올 시간이 있겠어? 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 돼요. 상금은 얼마야? 1등이 2천만 원이에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2천만 원? 네. 이거면 충분해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아야, 서울대회는 전국구야. 정말 프로들만 나가는 거야. 그래도 해봐야 알잖아요. 너무 무리야. 무리가 아니에요. 할머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수아의 간절함에 진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어? 네, 꼭 해보고 싶어요. 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정말요? 응. 마지막이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울행 새벽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밤은 좀 쉬어야 해. 내일 컨디션이 중요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수아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새벽 4시 두 사람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꼭 1등하고 올게요.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수아의 말을 들으신 듯 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수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수아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따갑기도 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삼촌, 서울 대회는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아마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만 나올 거야. 무서워요. 무서워도 해야 해. 할머니를 위해서. 진우의 말에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콘서트홀이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수아가 압도되어 말했습니다. 여기가 전국 노래자랑 대회장이야. 대회장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삼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들어가니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상,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 저기 애 좀 봐. 12살이야? 진짜? 부모가 뭘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장난하러 오는 곳이 아닌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부산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수아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여기서 경쟁할 수 있을까요? 삼촌,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다들 너무 대단해 보여요. 실제로 참가자들은 모두 뛰어난 실력자들로 보였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력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관객들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까지. 브라보! 대단해! 관객들의 열렬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프로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아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삼촌, 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수아야,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를 생각해. 하지만 다들 너무 잘해요. 저는 그때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아야, 전화 받아봐. 진우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아야, 나 할머니야.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전화를? 간호사분이 도와주셨어. 수아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우면 그만두어도 돼. 할머니의 말에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아가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의 말에 수아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할머니.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할머니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후 수아의 마음에는 다시 결연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삼촌, 저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할머니가 응원하고 계셔요. 드디어 수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22번 김수아. 수아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수아야, 할 수 있어. 할머니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전해. 진우가 마지막 격려를 했습니다. 네. 수아가 무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콘서트홀, 수천 명의 관객, 그리고 전문 심사위원들. 하지만 수아의 마음에는 오직 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가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어린 친구네요. 몇 살이에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12살입니다. 대단하네요. 어떤 노래를 부를 건가요? 사랑의 미로를 부르겠습니다. 수아의 대답에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심사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예요. 지금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할머니에게 이 노래를 바치고 싶어요. 수아의 진심 어린 말에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함께 부른 아침의 노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병상에서도 자신을 걱정하시는 마음.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12살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사랑과
간절함이 거대한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순식간에 수아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노래 속에 담긴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콘서트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감동이야! 눈물이 난다. 심사위원들도 박수를 치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에 감동한 것입니다. 무대를 내려온 수아를 진우가 얼싸안았습니다. 수아야, 정말 대단했어. 삼촌, 정말 잘했나요? 최고였어. 정말 최고였어. 다른 참가자들도 수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노래를. 대단한 아이야. 마침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사회자의 목소리가 콘서트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대회 1등 김수아. 그 순간 수아의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 속에서 수아는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상금 2천만 원과 함께 큰 트로피를 받는 순간 수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이제 수술비를 모두 마련했습니다. 할머니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청송으로 돌아가서 할머니 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수아와 진우는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청송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정말 다 됐어요.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챕터 8.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정말 다 됐어요.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울에서 청송까지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이미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있었습니다. 손에 꽉 쥔 상금 봉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삼촌,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수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아가 1등했다는 소식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어떨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청송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진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가 밤거리를 달려갔습니다. 수아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할머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세요. 수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간호사실에 가서 물어보자. 두 사람은 급히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간호사의 말에 수아와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환자실이요? 네, 오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서.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면회 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족인데요. 할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진우가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환자 가족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어서 응급수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수술비 다 준비했어요. 수아가 상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말요? 의사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게 3,8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가 노래를 해서 상금을 탔어요. 할머니 수술하시라고요. 의사는 12살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노래로 이 돈을? 네, 전국대회에서 1등 했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트로피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로군요. 그럼 지금 수술하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급히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수아가 간청했습니다. 수술 전에 잠깐만요. 의사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수아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훨씬 더 약해져 계셨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아야, 왔구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전국대회에서 1등 했어요. 수아가 트로피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수아가 정말 대단하네. 수술비도 다 준비했어요. 이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수술이 잘 될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잘 될 거예요. 할머니는 강하시잖아요. 수아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강하지. 할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 수술 끝나면 저한테 또 노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그때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아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아와 진우는 긴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 수술 잘 될까요?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될 리 없어. 정말요? 그럼 하늘이 우리 수아의 마음을 알 거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아는 계속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꼭 살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아와 진우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잘 끝났어요? 네.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어요.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가 의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효심이 할머니를 살린 거예요. 의사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뵐 수 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나시면 뵐 수 있어요. 몇 시간 더 기다리셔야 해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수아와 진우는 회복실 앞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할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달려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수술이 끝났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잘 됐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네, 이제 완전히 나으실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수아 덕분이네.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살아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 퇴원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노래 부르고 싶어? 정말요? 저도요. 그런데 수아야. 네. 이제 너는 진짜 가수가 되어야 해. 할머니의 말에 수아가 놀랐습니다. 가수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 하지만 저는 할머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함께 있으면서도 노래할 수 있어.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아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 수아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네. 정말요? 그리고 여러 가수들이 수아와 함께 노래하고 싶다고 하고 있어.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애와요? 그럼 너의 진심 어린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거든.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이제 시작이야. 너의 노래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함께 하자. 수아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아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요리를 못 먹을 뻔했네. 진우도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노래 한 곡 불러볼까? 정말요? 할머니도 함께요? 그럼 우리 함께 부르자. 수아와 할머니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미로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슬픔이 아닌 기쁨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진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삼촌도 함께해요. 나는 노래 못해.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집안에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진짜 이유를 상금이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저 앞으로도 계속 노래할게요.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라.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음을 담아서 부를게요. 할머니가 수아를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우리 수아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수아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자신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봐주세요. 저 할머니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수가 될 거예요. 수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 진심이 담긴 노래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수아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수아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와 삼촌과 함께 부른 노래,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수아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와 함께 수아는 내일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삼촌의 격려, 그리고 자신이 해낸 모든 것들을 가슴에 안고서 수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2살 수아가 할머니를 위해 용기를 내어 무대에 섰던 그 순간부터 진심이 담긴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아처럼 진심과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수아의 용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수아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낸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아처럼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